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이 AI가 정말로 금융시장의 오랜 규칙들을 새로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오른다. 과연 지금도 그 말이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한 가지 유명한 투자 이론이 어떻게 보기 좋게 빗나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면 달러 같은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치를 지키려고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 거다. 이걸 두고 화폐 가치 하락 베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시장을 보면 이 공식이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이후에 주식하고 금만 올랐지 암호화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채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심지어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아니, 다 같이 오를 거라던 모든 자산 랠리, 이거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 누리 시간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줄 프레임워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말하는 핵심, 바로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보다 어떤 자산이 새로 생겨나는 속도가 더 느리거나 아예 줄어들면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진짜인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 각 자산들의 공급 증가율 데이터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입니다. 놀랍게도 마이너스 1.4%예요. 왜냐? 기업들이 계속 자사주를 사들이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귀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금. 금은 매년 딱 1% 정도만 공급이 늘어납니다. 땅 파서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전히 굉장히 희소한 자산이죠. 채권은 어떨까요? 매년 5%씩 늘어납니다. 정부도 찍어내고 기업도 찍어내고 주식이나 금에 비하면 훨씬 흔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입니다. 상위 20개 코인 기준으로 보면 연간 공급 증가율이 무려 13%에 달합니다. 이건 다른 자산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희소성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공급이 줄어드는 주식, 그리고 아주 조금씩만 늘어나는 금. 이 둘이 왜 강했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 희소성 때문이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통념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모든 건 중앙은행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 말이죠. 2010년대 시장의 플레이북은 참 간단했어요. 금리 내리면 돈 풀리고 주가 오르고 모두가 연준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유동성이 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탄탄한 펀더멘탈, 즉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기업의 이익 성장이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연준에서 기업으로 옮겨간 거죠. 바로 이 숫자 90%, 이게 그 증거입니다. 최근 S&P 500과 나스닥 상승분의 90%가 연준이 뿌린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서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패권이 중앙은행에서 혁신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준의 자리를 밀어내고 시장의 새로운 엔진이 된 건 대체 뭘까요? 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AI 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AI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자금의 소용돌이, 새로운 레버리지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엄청난 빚을 내고 있고요. 심지어 GPU 금융이라고 해서 비싼 그래픽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빚내서 주식 사는 신용 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AI 붐이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 수요가 이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지 리포트가 내놓은 최종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금리가 AI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가 금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건 뭐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죠. 이게 바로 신한투자증권이 말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시나리오입니다. AI 붐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경제 전체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도 같이 오르는 과거의 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1929년, 1999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20년. 이 시기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술 혁신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건데요. 재밌는 건 모두 금리 인하가 끝나는 시점부터 오히려 랠리가 더 가팔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여금리 인하가 멈춘다는 게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증거이자 진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이 AI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규칙에만 매달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